아니 그 뿌리부터가 중국 문화 다 따라하면서 시작된 건데. 한국은 이미 중국 없었으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나라 아닌가? 왜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야? 여기 옥스포드 대학교에 강의 도중 미국 학생들 사이에 있던 중국 학생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공격성 질문 세례에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어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참지 못했던 중국 여학생은 울며 강의실을 뛰쳐나갑니다. 그랬던 이 여학생이 지금은 한국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슈앙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5살이고 옥스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중국의 상해 복단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이고 싶었죠. 어두운 머리카락을 빗으면서 벽에 걸린 리커 거창의 라스 메니나스 작은 복제본을 바라봤어요. 중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중국 미술이 뭔지 보여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말했죠. 제 이름은 통슈앙이고 저는 상해에서 자랐어요. 운 좋게도 세계 최고의 미술관들 근처에서 살았죠. 상해의 미술관은 저에게 두 번째 집 같았어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놀라운 상해의 회화들을 감상했어요. 카이 거창의 분놀림을 연구하는 것도 좋아했고 고야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리고 리커 거창의 작품 속 세세한 부분에 빠져들곤 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나서 옥스퍼드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걸을 때 저는 마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느꼈어요. 물론 옥스퍼드는 유명한 학교지만 이 미국인들이 정말로 중국 미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첫 몇 주 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았어요. 수업 토론 시간마다 중국 미술이 세계의 예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죠. 교수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상 깊어했고 제 동급생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이게 바로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위대한 중국 예술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카이 거창의 독특하고 긴 인물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예술적 관점을 바꾸었는지 설명하고 고야의 어두운 그림들이 전쟁의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론 저는 리커 거창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야기하곤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가장 위대한 화가였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누구든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리커 거창의 라스 메니나스는 동양 미술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그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원근법과 현실을 가지고 놀았는지 정말 놀라워요. 제 동급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의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흥미로워 보였지만 정말 이해하는 걸까? 중국 미술의 깊이, 그것이 중국 문화의 본질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우리는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같은 이탈리아 거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중국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이 거창의 작품도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어떤 것만큼이나 혁신적이었어요. 교수님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통슈앙. 카이 거창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어서서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한 것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 순간이었어요. 저는 카이 거창의 독특한 스타일, 그가 어떻게 인물들을 늘리고 대담한 색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작품이 나중에 예술가들, 심지어 피카소 같은 현대 화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죠. 제가 말하는 동안 제 동급생들이 열심히 필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옥스퍼드에 온 이유였죠. 이 사람들에게 중국 미술의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약간 오만했었다는 걸 깨달아요. 저는 예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미술이 최고이고 다른 건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할 게 많은지 전혀 몰랐어요. 매일 밤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라스 메니나스 그림을 보곤 했어요. 집생각, 프라도 미술관, 제가 자라면서 접했던 모든 위대한 예술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웠지만 저는 또한 임무를 맡은 기분이었어요.
중국 미술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제 세계는 훨씬 더 커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술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방에 서서 제가 사랑하는 중국 그림을 바라보며 저는 세상을 정복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곧 변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날 아침 상쾌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강의실로 들어섰어요. 여느 때처럼 자신감이 넘쳤고 미술사 토론을 위해 늘 앉던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교수님인 톰슨 박사님이 아시아 미술과 미학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발표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 미술에 대해선 이미 공부해 본 적이 있었고 나쁘지는 않았지만 유럽 미술처럼 흥미롭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톰슨 박사님이 말씀하신 다음 한마디가 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 미술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자주 간과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미술이에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 미술이라니? 저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중요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톰슨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펜을 집어들고 노트를 적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한국 도자기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것들이 단순하지만 우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풍경화는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고 한복이라고 불리는 전통 의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옷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박사님이 큰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는 청자라는 도자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쁜 청록색이었어요. 솔직히 조용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한국 미술은 현대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라고 톰슨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한국 미술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요.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단순함을 유지하려는 점을 좋아하죠.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처럼 미술 전문가가 이런 걸 모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손을 들어 똑똑해 보이려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한국 미술은 그냥 중국과 일본 미술을 따라한 것 아닌가요? 톰슨 박사님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국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배운 것이 맞지만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한국 미술도 독자적인 특징이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한국 미술이 중국과 일본 미술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많아요. 서로 흥미롭게 얽혀 있는 거죠. 저는 의자에 다시 몸을 묻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국 미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술계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다니요. 강의가 계속될수록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도전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배운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호기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확신했을까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구석을 찾아가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미술 기법에 관한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페이지를 넘기고 그림을 보고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웠어요. 한국 예술가들은 수천 년 동안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왔더라고요.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기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어떤 것들은 너무 섬세하고 완벽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빛이 통과될 정도로 얇은 청자 도자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글 없이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들에 대해 읽었어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화려한 디자인의 궁궐 사진도 보았어요. 도서관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곳에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점심을 거른 게 생각났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새로 배우는 것들에 너무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 가져갈 책들을 한가득 대출했어요. 도서관을 나서는데 같은 수업을 듣는 한국인 학생 지훈이와 마주쳤어요. 그가 제가 들고 있는 책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미술에 관심 있어? 그가 물었어요. 저는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고 있어 제가 인정했어요. 정말 흥미롭더라고.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너는 아직 다 모를걸. 그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학교 갤러리에서 현대 한국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데 같이 갈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전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제가 말했어요. 가고 싶어. 그날 저녁 책을 가득 안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이 왠지 더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아직 제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또 어떤 것들을 잘못 알고 있을까? 전문가가 된다는 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았어요. 톰슨 박사님의 강의 이후로 저는 한국 미술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제게 열린 것 같았죠.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미술에 관한 책을 보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이 놀라운 문화를 무시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많은 책을 들고 도서관을 나서는데 지훈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제가 수업 중에 만난 한국 미술 전공자였어요. 그가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미술에 관심이 있어?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조금 부끄러웠어요. 응, 내가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닫고 있어. 정말 흥미롭더라. 지훈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오,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번 주말에 우리 학교 갤러리에서 현대 한국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데 같이 갈래?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제가 말했어요. 전시회에 갔을 때 저는 그야말로 감탄했어요. 밝고 화려한 색감의 그림들이 고전적인 한국의 사상과 새로운 현대적 스타일을 결합하고 있었어요. 자연과 첨단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멋진 설치 미술도 있었죠. 각 예술 작품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 지훈은 모든 것의 의미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단순히 미술뿐만 아니라 지훈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얼마나 열정적인지에 놀랐어요. 우리는 정말 멋진 그림 앞에 멈춰섰고 지훈이 말했어요. 알다시피 한국 미술은 항상 균형에 관한 것이야. 사람과 자연, 옛것과 새것, 단순함과 복잡함 사이의 균형.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찾는 것이지.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자라온 중국 회화의 대담하고 극적인 작품들이 떠올랐어요. 그것들도 물론 아름답지만 이제 저는 다른 종류의 예술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갤러리를 나설 때 해가 저물며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가 말했어요. 이걸 보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일 저녁 시간 괜찮아? 저는 그의 의도가 궁금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날이 제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그날 보고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한국 도자기의 우아한 형태, 그들의 산수화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운 감정, 전통 한복의 밝은 색감과 패턴들. 마이너스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 옥스퍼드에 왔을 때 중국 미술이 최고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 우습게 느껴졌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데 제가 왜 그걸 미처 보지 못했을까요? 집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가장 좋아하는 그림 리커 거창의 라스 메니나스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층이 깊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 미술에서도 층과 복잡함을 보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업이 기대되어 일찍 일어났어요. 미술사 세미나에서는 르네상스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 이탈리아 거장들에 대한 제 지식을 뽐냈겠지만 그날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같은 시기 동안 한국 미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놀란 듯 했지만 기뻐 보였어요. 그는 조선 왕조와 그 시기의 예술적 성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가 이야기를 할 때 제 동급생들이 저만큼이나 흥미롭게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라는 여자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 그녀가 말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관점을 넓혀주네, 그렇지 않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제가 동의했어요. 다음 수업으로 가는 길에 저는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더 크고 더 다채롭고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지훈이 그날 저녁에 무엇을 보여줄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뭔가 멋진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나는 지훈을 따라 보스턴의 코리아타운의 북적이는 거리로 들어섰어요. 공기 중에는 구워진 고기와 향신료의 냄새가 가득했고 주변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기하면서도 약간은 압도되는 느낌이었죠.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지훈에게 물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는 그냥 미소 지으며 가보면 알아라고만 했어요. 우리는 외관이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앞에 멈췄어요. 지훈이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늑한 방이 보였어요. 낮은 테이블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전통 한국 음식점이야, 지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먹는 곳만은 아니야.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기도 해. 우리는 낮은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았어요. 지훈은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곧 우리 테이블에는 형형색색의 작은 반찬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끓고 있는 찌개 한 냄비와 지글거리는 소고기 한 접시도 있었죠. 한국 문화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 지훈이 우리 테이블 중앙의 불판에서 고기를 굽으면서 설명했어요. 함께 먹는 게 사람들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든다고 믿거든. 나는 지훈이 고기를 상추에 밥과 여러 가지 고명을 넣어 싸는 방법을 보여주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맛있는 고기, 매콤한 김치, 고소한 참기름 등 정말 다양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지훈은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한국 문화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예술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설명해줬어요. 나는 그가 하는 말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훈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도움을 주러 갔어요. 그는 빠르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또 누군가에게 911에 전화를 걸라고 했죠. 나는 지훈이 차분하게 행동하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식당 안은 모두 조용했고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아 노인이 눈을 뜨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죠.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약간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우리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정말 대단했어, 내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감탄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지훈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가 군 복무를 해야 해, 그가 설명했어요. 거기서 응급처치를 배웠어. 우리가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 문화의 일부야. 우리가 식당을 떠날 때 내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한 저녁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맛있는 음식,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 극적인 구조까지.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내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예술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오늘 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달랐는지 생각했어요. 옥스퍼드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예술과 문화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미술이 최고라고 그렇게 확신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문화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보니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오늘 고마워, 내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기뻐,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우물 안개구리가 큰 바다를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 가끔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뜻이야.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밝은 간판과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찬 코리아타운의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기대감이 들었어요.
지훈, 나는 갑자기 말했어요. 한국 미술에 대해서도 더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나 봐. 물론이지, 그가 기쁜 듯이 말했어요. 탐험할 게 정말 많아. 박물관의 한국 미술 섹션부터 시작해볼까? 좋아,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내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의 맛이 아직도 내 입안에 남아 있었고, 지훈이 그 남자를 구하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나는 도시의 불빛 위로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옥스퍼드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진심으로 흥분되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중국 미술의 전문가가 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마음을 열고 싶었죠. 그날 밤 나는 아침에 일어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잠들었어요. 여전히 내 중국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감사했어요. 그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술과 문화의 세계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날 한식당에서의 놀라운 밤 이후로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눈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열린 것 같았어요. 저는 미술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 중국 그림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문화의 미술도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죠. 수업 시간에 저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그림을 볼 때면 이거 지훈이 보여준 한국의 산수화가 생각나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예술 전통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흥미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수업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원래 중국 미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문화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배울 때 더 놀라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인 톰슨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저를 보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저에게 잠깐 남아달라고 하셨어요. 통슈왕,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 수업 시간에 하는 내 의견들이 더 깊이 생각한 것처럼 들리더라고. 이제 중국 미술만 이야기하지 않잖아. 무슨 변화가 있었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새로운 경험과 생각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 미술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다른 문화의 예술을 배우는 것이 중국 미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줬어요. 이제 중국 미술도 거대한, 아름다운, 세계적인 예술 가족의 일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톰슨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건 중요한 교훈이야, 통슈왕.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지 못하거든. 네가 학업에서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그분의 말에 자랑스러우면서도 조금 부끄러웠어요. 제가 옥스퍼드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성장한 것이 기뻤지만 처음부터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지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만나 예술, 문화, 삶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어느 나라 음식이 더 맛있는지, 혹은 어느 나라의 궁전이 더 아름다운지에 대해 장난스럽게 논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지훈에게 제 고향의 열정적인 춤인 플라멩코에 대해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빈 교실을 찾아서 기본 스텝을 보여주었어요. 지훈은 엉망이었지만 비틀거리며 웃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따라했어요. 제 문화를 그와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다음 날 지훈은 저에게 보답을 해주었어요. 그는 캠퍼스의 조용한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 한국의 서예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어요.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제 첫 시도는 엉망진창이었고 지훈이 만든 우아한 글자와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연습을 하면서 이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 그리고 각 분놀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서예를 연습하면서 옥스퍼드에 온 이후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술뿐만 아니라 사람들, 문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서예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자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제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그냥 네가 이걸 즐기는 게 좋아 보여서. 있잖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 좀 거만하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고 웃었어요. 맞아. 난 중국 미술이 최고고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네가 나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줘서 기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게 좋은 점이야. 내 자신의 문화를 잃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해져서 세상이 더 넓고 풍부해지는 거지.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전 세계의 예술과 문화를 배우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새롭게 배우는 모든 것이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았고 지식과 이해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중국 미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방에 걸려있는 라스메니나스의 작은 복사본을 보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중국 미술의 걸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 창의성에 놀랍고 다양한 모자이크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색색의 실로 계속 탐험해 나가는 것이 기대되었어요. 학교 연도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옥스퍼드에 처음 왔을 때처럼 확신에 차고 예술에 대한 좁은 시야를 가진 통슈환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호기심이 많고 예술과 문화의 거대하고 아름답고 복잡한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학년이 끝나갈 즈음 저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멋진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 서울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프라도 미술관에서의 인턴십은 제가 중국에서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저는 옥스퍼드 야드의 벤치에 앉아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옥스퍼드에 왔을 때의 통슈왕라면 당장 중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제가 항상 사랑해왔던 예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렜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지훈이 같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지훈이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저는 두 가지 선택에 대해 말해주었고 지훈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있잖아, 한국 속담에 다른 강에 있는 돌은 다르게 빛난다라는 말이 있어. 때로는 새로운 곳에 가야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어. 지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떠올렸어요. 처음 옥스퍼드에 왔을 때는 중국 미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죠. 다른 나라의 미술이 그만큼 훌륭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아름다운 한국의 그림과 도자기를 보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았으며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보스턴 코리아타운의 분주한 거리, 그곳에서 느껴지는 흥미로운 풍경과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우아한 한국 도자기, 그 부드러운 청록색을 기억했어요. 한국의 산과 강을 그린 그림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는 걸 깨달았죠. 무엇보다 제가 만났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한 한국 식당에서 한 남자의 생명을 구했던 그 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지훈이 얼마나 인내심 있고 친절하게 자신의 문화를 가르쳐 주었는지도 생각했어요.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중국 미술을 사랑한다고 해서 한국 미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되면서 각각의 미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중국 미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였죠.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진정으로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가지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며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저는 제 결정을 생각하며 설렜습니다.
옥스퍼드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중국 미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흥미로워진다는 것.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 두 단어로는 제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지훈은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함께 앉아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곧 있을 서울 여행을 생각했어요. 조금은 긴장되지만 주로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예술을 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또한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도 한국 예술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새로운 한국 친구들에게도 중국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점점 어두워질수록 또 하나의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내년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집과는 아주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변하고 성장할지 기대가 되었죠. 지훈과 함께 일어서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중국 미술 학생 통슈왕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통슈왕, 문화를 탐험하는 통슈왕로 변해가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